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의 매도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축소와 규제 변화 가능성이 겹치면서 강남 3구를 비롯해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 보유자의 매도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수도권에서 실거주 의무와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들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 부담은 커지면서 내 집 마련에 뛰어드는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설사들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연기된 물량의 분양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통장 잔고보다 달력을 더 자주 보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내 집 마련 이야기도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 시간은 여전히 너무나도 길게만 느껴지고 또 시장의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월세는 늘어나면서 이 주거 부담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내 집 마련 어떤 방식으로 버티고 또 어떤 방식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여전히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고민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8번 무료 상담 전화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전문가와 고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3월 말이 돼서 이제 정말 봄다운 봄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한데요. 여러분께도 따뜻한 온기로 마음 전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입니다. 오늘 출근길 날씨가 꽤 따뜻했는데요. 개나리도 이렇게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우리나라는 또 특히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래서 사계절을 보면요, 이 겨울, 이렇게 봄, 여름, 가을 이런 흐름이 있고 변화도 확실합니다. 이런 변화와 흐름을 또 잘 타야 되고요. 겨울에 반팔 입을 수는 없는 거고 여름에 또 파카를 입을 수도 없는 거겠죠. 이런 흐름의 변화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한 2달 후 정도면 이제 큰 서울시에 이제 변화가 있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한정으로 봤을 때는 이 구청장이 변화가 있고 또 서울시장이 또 다시 재선을 할지 아니면 또 바뀔지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전략이라든지 재개발 투자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날씨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런 또 변화가 생기잖아요. 아주 큰 변화겠죠. 그럴 때 흐름을 잘 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시면 된다? 이 팍스TV 열심히 보시면서 오늘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그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 방송 유심히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마구마구 전화 주셔서 또 반드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라고요. 이 흐름을 잘 타셔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변화의 흐름, 변화의 물결을 잘 공부하고 또 빠르게 올라타는 사람들은 조금 빠르게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러지 못하고 좀 더 지켜봐야지, 나중에 해야지라고 안정을 택하신 분들은 조금은 아쉬운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8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세요. 강경훈 소장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오늘도 돈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 준비를 해놨는데
있는데 그 정보 만나보기 앞서서 또 우리 시청자분 보내주신 문자 사연 먼저 살펴볼게요. 뒷번호 6135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부부입니다. 2020년에 중공역 상단 빌라를 실거주 겸 재개발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2022년에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됐지만 주민 반대가 적지 않고 분위기도 조금 불안한데 지금 팔고 갈아타야 할지 아니면 민간 개발 가능성까지 보고 버텨야 할지 고민입니다. 중공역 공공복합사업에 포함된 저희 집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고민 많이 하시고 보낸 거 티가 나는데 도와주세요, 소장님. 네, 이 사연을 오늘 들어보니까 뭐 거의 뭐 반 전문가 수준이시거든요. 굉장히 또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공부 많이 하신 것만큼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또 고민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리면 한 1년 정도는 무조건 더 가지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제가 중곡동 특집을 방송을 마련했는데 이 위치가 또 우연히 이제 정확히 일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자 사연 주신 분은 이 방송 보시고 또 오늘 중곡동 분석까지 같이 보셔서 1년 정도는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요. 2월 4일 대책이 있었어요. 요때 이제 좀 요때는 문재인 정부 때였고요. 그리고 그 토지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사장이 국토부 장관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공공복합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줄여서 이제 공복사업이라고 하죠. 공공복합사업인데 이거를 발표를 하면서 공공주도형, 그전에는 공공재건축이 있었습니다. 공공재개발도 있었고요. 공공재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건축이랑 공공재개발은 조합이랑 반반씩 이제 시행을 하는 방식이었고요. 이 공공복합사업, 지금 이제 사연 주신 이 공공복합사업은 100% LH가 시행을 조합원 토지를 다 신탁을 하고 그 다음에 100% 시행을 하는 공공 직접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LH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당시에 LH 사태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돈내산 이거 LH를 내로 이제 막 패러디하면서 내돈내산 막 이러면서 뭐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거기서 뭐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 활용해서 뭐 묘목 심어가지고 막 편취하고 막 그런 사건이 터지면서 도덕성에 굉장히 이제 피해를 입으면서 이 공공복합 사업이 시작부터 좀 좌초되는 분위기를 겪었는데요. 이게 2021년 3월 31일 날 2021년 3월 말에 1차 후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길 2구역, 뭐 15구역, 그리고 뭐 증산 4구역 같은 경우도 이런 데 포함이 돼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곡동 오늘 사연 주신 요 지역은 여기입니다. 중곡역이 이렇게 있고 요 지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 1월 달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후보지 8차의 후보지 선정이 되면서 추진이 잘 되다가 2025년 6월 달에 예정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고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동의율을 이제 3분의 2를 받아야 되고요. 그럼 이제 66.7이죠. 66.7% 그리고 토지 동의율 2분의 1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동의율은 이거는 충족했어요. 요거는 조합원 수에 대비해서 66.7%를 받았는데 문제는 토지 동의율이 제가 얼마 전에 들었을 때는 이미 반대가 50%가 넘었다, 반대가. 그래서 여기는 공공복합사업으로는 아마 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아마 문자 보내셨을 거예요. 사연을 보내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보유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해제가 되면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신양빌라라든지 아니면 요 주차장 부지 그리고 이제 변전소 부지까지 준공 역세권이 굉장히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면서 민간으로 전환되더라도 저는 충분한 사업성이 나온다. 왜냐하면 지금 조합원이 한 220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그에 반해 공공복합 사업의 특징이 여기서 이종주거 지역을 준주거로 올려주면서 용적률 500%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지금 한 750세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 자체는 좋은 지역이고 준공 역세권이 지금 개발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 전환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일단 1년 정도 가지고 계셔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또 흐름이라든지 아까 제가 인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추이를 좀 보시면서 좀 움직이시는 게 낫다. 지금 덜커덩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갖고 계셔라.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여기 투룸들의 지금 가격이 4억에서 한 4억 3천 정도까지 형성이 돼 있는데 요게 만약에 구역이 해제가 되고 여기 이제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되면 거꾸로 여기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좋은 지역이다. 4억에서 4억 3천 정도 투룸을 매입을 하시게 되면 저는 여기 매입도 굉장히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오늘 문자 주신 분도요. 방송 이어서 계속 보시면 좋은 내용 계속 나오니까요. 방송 한번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무너질 수 있지만 오히려 민간을 조금 더 기대해 보면서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한 1년 정도 더 보유 계획 세워보시고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8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 곁에 있을 거고요. 저희 방송 시간 틈틈이 이렇게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문자 사연으로 주신 것도 자세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고민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훈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일주일에 2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네, 요즘은 아파트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고요. 재개발 투자 물건도 굉장히 같이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죠. 신축 아파트 입주권이기 때문에 같이 오르고 있는데 재개발 투자를 지금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오늘이 가장 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핵심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재개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믿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뭐 30억에서 40억 넘죠. 34평 입주권이. 그리고 뭐 성수전략지구라든지 그것도 뭐 거의 30억 이상 하죠. 뭐 노량진 20억씩 하죠. 그리고 특히 요즘 예정지구들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1년 만에 아직 뭐 후보지 선정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됐는데 뭐 4억 5천 하던 것들이 벌써 1년 만에 막 3억씩 오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 그리고 아파트가 엄청 올라갔을 때 밑에서 이제 따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재개발 투자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 몇 달 사이로 투자금이 1, 2억씩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주제를 잡아봤는데 오늘이 가장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요. 일단은 여기 세미나 바로 신청하셔서 이 시세라든지 이런 동향을 한번 체크를 받으시고요. 거기서 또 투자에 또 마음이 열리시면 또 바로 투자하실 수도 있으니까 바로 지금 신청해 주시면 세미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말이 와닿는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다양한 투자 이야기, 또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 2차례 예정돼 있어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세미나 안내도 조금 더 자세히 도움 드릴게요.
자, 오늘 강경호 소장과 함께 또 이제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가성비 있는 투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저렴한 투자, 뭐 소액 투자 이렇게만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성비 있는 투자는 다르거든요. 단순히 가격이 싼 지역이 아니라 지금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잠재된 가치가 많아야만 가성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강경호 소장이 보고 있는 그 가성비 있는 투자처가 어디일지 지금부터 주목해 보시죠. 네, 앞서서 이제 가성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무조건 이제 1억이 싸다, 3억은 비싸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 이게 표면적으로는 싸지만 작동을 안 한다면 1억을 그냥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얘가 표면적으로 3배가 비싸지만 얘가 한 5억에서 한 8억 벌어준다면 얘가 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성비 높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더해서 가격까지 싸다면 뭐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1억대 투자 유망지역 오늘 2군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억대 재개발 투자의 주의점은요. 단순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저렴한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싼 것만 찾다 보면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표류 가능성이 있으면서 정말 그냥 투자금만 잃어버렸다. 그런 현상이 생겨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속도만 쫓았다가 막상 됐는데 가격이 별로 상승이 크지 않다면 별로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로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상급지인가, 이게 상급지여야 수익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권역 전체가 살아나나. 주변은 개발 계획 하나도 안 잡혀 있고 내 것만 어떻게 운 좋게 재개발됐는데 주변에 덩그러니 아파트만 들어선다고 제 거가 많이 오르지는 않겠죠. 그래서 권역 전체가 살아나는지, 그리고 또 주민들, 이게 사업적이면 주민들, 그리고 행정적이면 관청이 되겠죠.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 3가지에 해당되고 가격까지 싸다 이랬을 때 싸고 좋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상급지인가, 이거를 제가 한번 보면요. 여기는 이제 마포구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용, 그리고 용, 성, 이렇게 광진구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영등포구, 그리고 동작구, 그다음에 서초구, 그다음에 강남, 그리고 송파, 그리고 이제 강동이죠. 이렇게 저는 한 10개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재개발 투자 하시면서 절대적이진 않지만 가급적 이거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강벨트 라인으로 오르는 거는 뭐 판명이 된 일이기 때문에 우선 상급지 설정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번째로 말씀드렸죠. 권역이 살아나나. 그래서 일단 광진구로 일단 타겟을 잡았어요. 광진구로 타겟을 잡았을 때 이 4가지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광진구는 그래서 자양권역, 화양, 군자, 구의, 광장, 중곡 권역으로 잡혀 있는데 권역 전체가 살아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뭐 자양권역은 말할 것도 없죠. 여기는 뭐 더 이상 지구 지정 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득 찼고요. 대신 1억에는 이제 불가하기 때문에 여긴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실 곳이 중곡권역이에요. 중곡권역도 요 앞서서 보시면요. 이게 중랑천 위주라든지 아니면 김고랑로 위주, 그리고 중곡역, 군자역 위주,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은 중곡 권역 전체가 다 공사판이 될 예정이다라고 봤을 때 권역 전체가 살아나나 예,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적 사업적 움직임이 있냐? 뭐 아무리 뭐 주민들이 해달라고 막 동의서 막 70, 80%인데 구청에서 뭐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너무 곤란하죠. 그래서 근데 거꾸로 행정적으로 막 설치했는데 사업적으로 가만히 있는 경우는 꽤 드물죠. 그래서 행정적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는데, 그러면 오늘 설정을 한 이 광진구는 어떠냐? 2024년 12월 달에 이 홈페이지에 광진 2040 광진 플랜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놨는데요. 요거는 누구나 PDF 파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광진 플랜 요약 자료 요 PDF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홈페이지 첫 장면에 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요. 광진구에서 행정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구나라고 확인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자문을 해보자면 상급지인가, 예스죠. 그리고 권역 전체가 살아나나, 이제 중국 권역은요 천지개벽할 예정이죠. 그리고 행정적, 사업적 움직임이 있냐, 너무 활기차죠. 그래서 광진구에서 중국 권역은 굉장히 좋은 투자처다라는 뭐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냥 팩트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억대 가성비 투자 탑 3인데요. 제가 요거는 다음 주에 좀 공개를 하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중곡권역에서 요 중곡 역세권 하나랑 중곡 일동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중곡 권역에서 한 요쯤이랑 여긴데요. 오늘 문자 사연 주신 분이랑 정확히 일치하네요. 자, 그래서 1억으로 상급지 유망 투자 중곡동인데요. 중곡동은 이제 1동, 2동, 3동, 4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4동은 뭐 거의 아차산까지 포함인데 여기는 뭐 사람 사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9위 2동이죠. 9위 2동과 연접을 한 여기 중곡역 그리고 요쯤 오늘 한번 볼 텐데요. 이 중곡 권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 군데입니다. 중곡역 그리고 군자역이죠. 군자역이 가장 핵심이 되겠죠. 5.7호선 환승역이고 아차산역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곡역 세권을 먼저 볼 텐데 여기가 이제 중곡역이에요. 중곡역이고 이쪽이 천지개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부동산 잘 아시고 이쪽 지역 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야, 중곡역 하면 뭐가 생각나죠? 정신병원 생각나죠? 그래서 왠지 우리가 정신병원 하면 그 주변에 왠지 좀 으스스한 느낌도 들고 왠지 그 지역이 위험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이 주민들이 몇십 년에 걸쳐서 이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협의를 통해서 여기를 통개발을 하면서 이제 정신병원이 아닌 이제 정신건강센터로 바뀌었죠. 건강센터. 그리고 대신 이제 일자리가 들어온 겁니다. 보건복지타운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큰 건물이 들어오면서 여기 좀 활기가 생겼고요. 이 주변 가보시면요. 공개공지도 넓어졌고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여기 맛집들도 이 상가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실 때 이쪽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중곡역 인근에는 지금 지구단이 설정돼 있어서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데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곡역 세권 일대 그래서 여기 종합의료단지 이제 보건복지센터까지 들어왔고요. 중곡역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정신병원이었을 때 이 주차장 부지를요. 요거는 공공부지죠. 요거랑 여기도 이제 개발이 계획이 잡혀 있고요. 요걸 이렇게 보시면 진료소 주차장 부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공공주차가 한 200여 대 정도 들어오고 그 위에 뭐 극장이라든지 이 복지시설이 이제 들어옵니다.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여기 화양 변전소인데요. 과거에는 여기 7호선 지금 전력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변전소가 기술이 없을 때는 이 지상에 막 주렁주렁 막 매달아서 이렇게 하던 거를 한전에서 지하로 싹 넣습니다. 지하화하고 그 위에 땅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변전소 부지에 복합 개발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복합 개발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요 확정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 동의율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추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신양빌라 요거는 재건축이 지금 뭐 8부 능선에서 9부 능선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그리고 옛날에 작년에 제가 여기 중곡역 굉장히 많이 방송을 했었는데 의료복합단지 배우주거지로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상 여기 아파트를 건립하겠다 동에서 나오면요 준주거로 지금 종상향 해주게 돼 있습니다. 2년 한시적으로. 그래서 여기 추진체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런 데도 결국에는 바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문자 사연 주신 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2종에서 500%로 준주거 500%로
종상향을 할 수 있게 됐다. 근데 이게 이제 민간으로 전환이 될지 아니면 그대로 추진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입지 자체가 이렇게 개발 계획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고 여기는 개발 완료된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 되겠다라고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한 4억에서 한 4억 3천까지 이 정도의 투자를 하셔도 저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인데요. 여기 한 6천 평 정도 규모죠. 뭐 앞서서 말씀 다 드렸는데요. 평이죠. 앞서서 말씀 다 드렸는데 준주건 이제 500%고요. 그래서 공공 주도형으로 가는데 이게 어쩌면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단점이 건물주,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 빌라 소유자들은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무조건 찬성이죠. 근데 건물주들은 좀 싫어하는 방식이 요 LH다. 그래서 지금 토지 동의율이 50% 미만이다. 그래서 민간 선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는 그렇지만 입지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기회 삼아서 한번 좌초됐을 때 한번 매입을 고려하시는 거,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핵심 포인트 정리하면요. LH 공공복합사업 8차 선정지구요. 그래서 6월 예정지구, 작년 6월 예정지구였어요. 근데 2분의 1을 지금 미확보돼 있기 때문에 취소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우왕좌왕할 때 한번 여기도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셔라. 이게 장밋빛 때 투자하시면요. 심리적인 안정감은 있는데요. 주머니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용감한 심장을 가지고 계실 때 아주 좋은 투자처를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여기는 굉장히 입지가 좋죠. 아까 중공역도 입지가 좋았는데 여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중랑천이란 요즘에는요. 한강, 중랑천 이런 데가 굉장히 좋죠. 이게 조망이 확보가 된다면 비싼 아파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군자역 5호선, 7호선 이 환승역에 지금 핵심은 A5가 지금 신통기획 선정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4는 2025년 12월 달에 연번동에서 진구 중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선정되는 건 기정사실일 것이다. 왜냐하면 구청에서요 벌써 이렇게 예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넘버링 자체도요 구청에서 벌써 실시조사를 하면서요 이렇게 다 넘버링을 해놓는 거를 봤을 때 여기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고요. 1번이고 2번이고 당연히 여기가 3번이 되겠죠. 그러나 가격은 그래서 여기는 3억이고 3억 투자, 2억 투자, 여기는 1억 투자죠. 그리고 입지는요. 여기가 제일 좋죠. 그리고 두 번째고 세 번째죠. 더블 역세권에서 멀어지니까. 그러면 이거를 종합을 해봤을 때요. A6는요. 제일 입지가 좋으면서 제일 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데 투자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해보자면요. 상급지, 한강벨트 핵심 지역에 약 1억대 투자다. 굉장히 좋죠. 여기는 한 1억 2천 정도 투자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군자역 5, 7호선. 그래서 2도심을 굉장히 가깝게 갈 수 있죠. 광화문과 강남이죠. 접근성 굉장히 효과적이고 신통기획 후보지 바로 밑에 3억 투자 밑에 1억 투자가 있다. 이거 너무 좋죠. 그리고 입지는 더 좋다. 군자역세권이다. 라고 했을 때 소액 투자는 이런 곳에 하시라고 제가 정확하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싼 게 나중에 까보면 더 비쌀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제가 자문을 해볼 텐데요. 1억대 재개발 투자 선정 기준 핵심 세 가지 요거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상급지인가? 그렇다. 그리고 권역 전체가 살아나나? 이거 보시겠어요? 이거 광진구청에서 실시적으로 이제 도시계획을 한번 어느 정도 수립을 한 건데요. 여기 권역 전체, 중고 권역 전체가 전체적으로 다 이제 계획이 한번 돼 있죠. 이게 법정 계획은 아닙니다. 예상 계획이죠. 그래서 행정적으로 사업성 움직임이 이렇게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1, 2, 3번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금일 재개발
투자 유망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투자하셔라. 여기 한 1억 2천에서 이 정도면 정말 예를 들어서 한 1년 2년 안에 한 2억 정도 오른다고 치면 이거 투자해서요. 야, 그 정도 그 무주택자가 비과세로 그 정도 번다고 치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래서 다음 것도 투자하고 그래서 10년, 15년 이렇게 이어가면요. 안정적인 자산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방송을 보시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전화 한 통으로 세미나를 바로 신청하시면요. 이런 것을 상세하게 아주 또 말씀드리니까 방송은 좀 짧아가지고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신청 많이 해주시고 다음 또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가성비 있는 투자처로 광진구 그 안에서도 중곡동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려드렸는데요. 중곡동이 왜 돈이 될 수 있는 투자 지역인지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중곡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거나 또 이 이야기 소장님과 직접 만나서 나눠보고 싶다 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8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또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강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재개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뭐 강남권에는 재개발 투자할 만한 곳이 있어. 그런 곳은 이제 없을 걸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에 대한 답을 좀 마련하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바로 전해주세요, 소장님. 네. 요즘에는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AI도 이 챗GPT라는 것도 나온 지 지금 몇 년이 안 됐는데 이제 이것이 AGI로 또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한마디로 뭐 의사, 변호사, 뭐 약사 뭐 다 합쳐놓은 겁니다. 이거는 뭐 거의 전문가를 총망라한 걸로 발전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업데이트가 빨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아니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에 강남 20년 걸려, 30년 걸려 이렇게 계속 그 업데이트가 안 된 채로 계시면요. 강남 물건 다 놓치고 좋은 기회 다 놓칠 수 있다는 거를 오늘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권 재개발 옛날부터 한 2010년부터 움직였었죠. 뉴타운이 이제 태동이 되고 강남권에서도 특히 이제 반포 일동 중심으로 여기가 컴팩트 시티로 한번 후끈 달아올랐었다가 1년 만에 또 풀이 죽어버렸죠. 재개발 다시 움직이죠. 그래서 반포 일동이 그러면 왜 요즘에 다시 뜨거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포 일동 여기죠. 그래서 위치랑 뭐 여기 재개발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자, 반포 일동 재개발의 투자의 강점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요 세 가지를 한번 좀 보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입지가 이미 완성이 돼 있어서 실패 확률이 낮다. 여기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오래 걸린다라는 뜻이지 이게 안 된다라고 말씀은 안 해요. 그게 안 된다라는 게 안 돼. 거기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래 걸려라는 뜻입니다. 그래 안 되진 않습니다.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뉴욕도 다 재개발, 재건축 다 합니다. 서울 새 아파트가 되면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크죠.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50억에서 70억 단위죠. 그렇기 때문에 상금이 그만큼 크다. 그리고 공급이 귀할 수밖에 없죠. 서울시 자체가 귀한데 여기 반포에서 새 아파트 만들려면 재건축밖에 없는데요. 재건축은 이미 신반포 2차 같은 경우는 60억이 재건축하지도 않아도 넘어 있다. 그래서 희소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더 유리한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20년 걸려도요. 이게 수익으로 차곡차곡 쌓여나간다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재개발 투자가 없게 되겠죠. 자, 첫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입지가 이미 완성돼 있어서 실패 확률이 낮다. 여기는 뭐 앞으로 좋아질 거가 아니고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고요. 지금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교통 말하자면 뭐 사실 입이 아프죠. 지하철 그리고 일반 도로, 광역도로까지 뭐 완벽하게 돼 있고요. 특히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이 바로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광역으로 여기는 수요도 흡수하는 역할을 또 충실히 하고 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이 반포 IC를 보시면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여기가 반포 일동이잖아요. 저층주거지고 여기가 W역세권이고 IC가 또 두 개죠. 그래서 각 모서리마다 이렇게 IC도 두 개씩이나 있다. 그리고 또 한남대교와 반포대교로 건너면요. 뭐 예를 들어 광화문이라든지 용산도 뭐 차로도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지하철 도로 광역 이동이 3박자가 완벽한 곳이죠. 그 업무지구 하면요. 이것도 뭐 1시간 이상 해야 되죠. 그래서 강남, 여의도, 광화문이 이게 3도심입니다. 이 자체도 도심이면서 여의도와 광화문이 바로 다 2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다 여기서 살면서 다 어디든 뭐 전출을 가더라도 다 가능하다. 심지어 용산까지도 굉장히 가능하고요. 또 신분당선이 용산까지 또 이제 연장이 되죠. 뭐 좋아지는 게 한도 끝도 없이 좋아지죠. 그래서 영동대로 복합 사업이 또 이제 요게 이제 추진을 하게 되고 잠실 마이스까지 이게 거대한 이게 작은 업무 단지가 아니라 뭐 어디 뭐 진짜 뭐 핵폭탄급이 막 이렇게 막 떨어지죠. 영동대로 복합 사업에다가 잠실 마이스까지 이 다 15분 거리에 이렇게 형성이 또 업무 시설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조차 이게 60층으로 터미널은 지하로 가고 이거 자체가 복합 개발을 하면서 여기 자체도 업무지구가 된다. 그래서 3도심 핵심 업무지구가 하나는 아예 업무지구에 포함이 돼 있으면서 나머지 여의도와 강화문, 용산이 20분대에 갈 수 있는 정말 업무지구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또 핵심 비즈니스를 업무시설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광역적으로도 전국적으로도 이쪽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요소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생활 인프라도요. 뭐 여기 뭐 굉장히 좋죠. 뭐 백화점, 뭐 병원, 뭐 없는 게 없죠. 이쪽에도. 그래서 입지가 완성이 돼 있어서 여기는 더 좋아지면서 실패 확률이 굉장히 적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빨라서 막 재개발이 돼서 내가 이 새 아파트를 받았는데 가격 자체 흐지부지하고 이거 좀 별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벌써요. 반포자에는 그냥 50억이죠. 그리고 신반포 2차는 재건축 안 해도 지금 62억을 가고 있고요. 반포 1단지는 1, 2, 3, 4주구잖아요. 그래서 최소 이 앞쪽에는 60억 이상은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현재 가격이고요. 그래서 오래 걸릴수록 좋다는 겁니다. 반포 같은 경우 역설적으로 10년이나 한 20년 후에 20년까지 바라봤을 때 지금 가격이 이건데 그때 가격을 우리가 예측 불가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게 얼마인지는 우리조차도 잘 그거는 예상을 하기 힘들 정도로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크겠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원밸리라든지 뭐 신반포 2차죠. 그래서 얘랑 거의 지금 가격이 비슷하죠. 그래서 앞으로 얘가 더 역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아크로 리버뷰 같은 경우도 60억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제가 뭐 70억이라고 써놨는데 60억 이상에서 한 65억 이상은 가겠죠. 공격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바로 옆에 있는 반포자이도 50억이고 메이플자이도 한 55억 정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정말로 비싼 게 아니고 오래 걸려서 힘들고 막 이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반포 2차 같은 경우는 이 7동인데요. 전 세대가 현대건설에서 한강 조망이 되게끔 지금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기본 청담로엘도 지금 거의 67억 하죠. 얘가 얼마까지 갈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70억은 일단 넘을 것 같고 이런 게 계속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동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뭐 택지가 계속 있어서 뭐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뭐 4, 50억 하는 아파트들을 부셔서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갈수록 희소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희소성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가치가 낮아지면 빨리 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 반포 1동이라는 거는요. 반포 1동의 저층 주거지는 잠원 반포권역에서 개발 가능한 유일한 저층 주거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재건축 신축 아파트도 초고가 예상인데 이게 재개발이 한 10년, 15년 이상 걸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어떻게 보면 더 수익률이 쌓이고 더 가치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대량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한 10년, 15년의 세월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개발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리를 잡으면서 반포 일동의 가치를 더욱더 올려줄 수 있다는 그런 원리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은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완성형 인프라가 완전히 인프라가 갖춰져 있죠. 지금 교통과 업무와 생활이 완전히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또 재건축이 지금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 이제 천지개벽을 하고요. 요것도 지하가 되고 경부고속도로도 지하화가 되면서 완전히 여기는 정말 좋은 지역이 한도 끝도 없이 좋아진다라고 봤을 때 완성형 입지, 이미 완성형 입지인데 핵심 중장기 개발 계획까지 싹 잡혀 있다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뭐 5년, 10년 안에 아파트를 받는 입주권보다 차라리 한 15년, 20년 정도 완전히 다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런 투자를 한번 해보셔라. 저는 충분히 권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반포 재개발도 좀 잘 아시고 그리고 반포 일동 하면 고개부터 좀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도 있죠. 특히 2010년에 아니면 요때 이제 2009년에요. 한번 뜨거웠었죠. 그러면서 2010년에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16년 지났죠. 2026년이죠. 거기에 비해서 아직까지 별로 커다란 성과를 못 내고 심지어 모아타운 하다 떨어지고 또 신통기획 뭐 추진했는데 구청에서 뭐 서울시 올리지도 않고 그냥 반려돼 버리고 막 이러니까 정말 좀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쏟아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년 걸린다. 그러면요. 이때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이때 기준으로 보시면 2040년 또는 더 멀리 봐서 2045년까지 보셨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스타트 하면요. 들어갈 만하다는 겁니다. 이게 20년 보면 되니까 여기서. 자, 그러면 보상이 한 5배에서 10배가 된다면 이거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 일동은 강남권에서 여기 도시 입지적으로 자세히 보시면요. 상대적으로 주거 비율이 높은 블록입니다. 왜냐하면 반포 일동이 있고요. 요 가운데 지금 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강남 권역은 사방이 다 도로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어떻죠? 도로로 그 또 강남이면 대로죠. 대로로 둘러싸여 있으면요. 한 20m에서 30m까지는 거의 이제 뭐 상업지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권화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또 대로에서 50m까지 이렇게 파고 이면도로까지 꼬마 빌딩이 막 파고들죠.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여기는 외부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이 이렇게 디귿자로밖에 역디귿자로밖에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임장을 가셔서 건물 노후화된 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여기는 대로변에서 접속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권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 자체도 약간 요 정도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여기가 주거지로 훨씬 많이 보존이 돼 있다. 이 보석 같은 진리를 아시면요. 여기 이거 아시는 분들은 요즘에 다시 조금씩 투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재개발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재개발에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강한 반대가 지금 있죠. 그러면서 이거 여기 죽었다 깨나도 안 돼.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죽었다 한 번 죽으면 깨지는 못하죠. 그래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2010년, 2015년 이때는요 건물을 전체적으로 다 건물주가 있어도 건물 자체가 노후도가 그렇게 세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건물은 뭐 하루하루 감가상각이 생기죠. 근데 개발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이게 지금 2030년 넘어서 2040년까지 가다 보면 건물 노후도 때문에
상당히 또 고통을 받죠. 그러면서 주변 가치는 또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동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상을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정적인 사고방식이고 15년, 20년까지 멀리 볼 수 있는 분들이 이 반포에 투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예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가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분석 결과 지금 투자하기가 너무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그러면 15년, 20년 걸린다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036년이야. 그럼 얼마로 본다는 거야? 라고 봤을 때 가격 그래 전망 한번 볼게요. 자, 반포 1동 지금 1.5름이요. 여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신축이 구축보다 신축이 더 쌉니다. 구축이 더 비싸죠, 지금. 이거 워낙 기대 심리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1.5름 같은 경우 6억 5천에서 7억이고요. 투룸은 아직 뭐 신축이 9억을 넘지는 못했는데 이게 만약에 15년 지났다고 치자. 재개발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랬을 때 25억, 30억을 저는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15년 후에 여기서 9억에서 뭐 한 4억 정도 투자해서 이게 30억까지 간다. 자, 그럼 재개발 한 5번 된 것보다 낫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이게 현실을 빨리 이제 자각하셔야 되는 게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이제 5구역 같은 경우에 34평 받는 게 지금 빌라가 이제 40억이죠. 그리고 성수전략지구는 요게 2구역이나 뭐 4구역 요런데 대지집은 5평짜리가요 28억입니다. 자, 노량진 뉴타운 34평 요런 거 받을 수 있는 거 요 20억이죠. 그리고 자양사동 요거는 지금 한 18억에서 19억까지 하죠. 이거 뭐 시공사 아직 선정도 안 됐죠.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도 뭐 질질질 끌다가 그래도 가격은 계속 오르죠. 염리사구역은 인재정비구역 지정되는데 원룸 10억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반포가 이 30억 간다는 게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제가 너무 싸게 잡았나요? 그죠? 이 가격들에 비해서 얘네의 입지에 비해서 30억이라면 어쩌면 쌀 수도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 된다고 하시는 게, 야, 이거 뭐 노후도가 깨지,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도시계획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사람이 만드는 거고요, 필요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15년 후에 강남 개발이 정말 필요하고, 이 재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일이 일어나죠. 도시계획이 완화가 되죠. 그것까지 상상하시는 분들이 아주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특히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 20년 노후도를 50%로 보죠. 예, 벌써부터 이런데 앞으로는 노후도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여기 보시면요, 옛날에는 상상치도 못한 일이에요. 뭐 비단 뭐 한 5년, 7년 전에만 해도요, 재개발 자체에 신청할 수가 없었죠. 너무 허들이 높아서. 지금은 이런 거를 5년 전에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뭐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포 1동 재개발 투자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딱 맞다라고 제가 좀 연구해 본 결과 한 4억대를 자금을 장기적으로 투자하신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울린다. 그리고 30대나 40대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거 20년 걸렸어. 그럼 50대나 60대에 야, 이거 진짜 말로 없는 하나 딱 나오면요,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리고 이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장기, 짧은 거, 긴 거, 여러 가지를 조합으로 생각하셔야지 뭐 이거 딱 하나만 놓고 이게 틀렸어, 맞았어,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영상에 리플로 콩 100번 굴리는 것보다 수박 한 번에 낫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 누가 제 채널에 달아주신 리플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딱 그 반포 1동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남도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반포 1동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강남 재개발은 여러분들이 책상에서 다시 한번 머리를 싹 비우신 다음에 다시 생각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정말 이 기회를 잘 잡으셨을 때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또 오늘 방송이 제가 좀 짧아서 빨리 끝내는데 이 세미나에 이제 바로 신청을 해주셔서 오시면요,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날 저희가 2시에서 1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세미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는 방송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열어두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시거나 오늘 드린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부동산 정보 가지고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